안녕하세요. 중동한의원의 김범석 원장입니다. 오늘은 성장장애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갈수록 열악해지는 생활환경 및 인스턴트 음식과 산성 음식의 과잉 섭취로 인해서 자라나고 있는 어린이들의 허약 체질화 되어 가고 있는 요즘, 어린이들의 건강관리는 그 중요성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생존 경쟁 시대의 사회로 나가기 전에 기초 체력은 어려서부터 길러주어야 하죠. 성장하면서 성인의 건강에까지 영향이 미치는 소아 시절의 건강에는 허약증을 미리 알아내어 건강을 지켜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성장은 유전적인 요인이 크지만 후천적인 노력과 치료에 의해서 성장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성장은 13에서 18세 학동기인 2차 성장기에 가장 잘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이때 내부적이나 외부적인 방해 요인이 있으면 잘 자라지 못하죠. 하지만 적절한 식이습관과 운동요법 그리고 적극적인 한방치료를 통해 기대 이상의 성장치료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로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원인이 되는 요인들로는 유전적인 요인, 식습관, 운동습관, 취침습관 등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유전적 요인은 20% 정도의 비중에 불과하지만 나머지 후천적 요인인 식습관과 운동습관, 취침 등의 생활습관이 80% 이상의 비중을 차지한다는 점입니다. 부모가 작으면 아이도 키가 많이 크지 않으면서 성장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외적인 방해 요인을 내버려 둔다면 성장 장애를 겪게 되죠. 인스턴트 음식과 많이 씹지 않고도 금방 소화시킬 수 있는 음식들이 주가 되는 식생활은 성장을 방해하는 요인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균형 잡힌 식습관을 갖도록 해야 합니다. 특히 성장기에는 단백질과 칼슘의 섭취가 많아야 하죠. 성장 장애를 일으키는 요인 중에 또 한 가지로 꼽을 수 있는 것이 운동 부족입니다. 학교가 끝나면 늦은 시간까지 학원을 다니고 공부를 하느라 운동할 시간이 부족한 것이 문제지요. 키가 크기 위해서는 스트레칭, 점프 운동 등 적절한 운동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늦게 잠을 이루는 취침 습관도 성장을 방해하는 요인입니다. 성장 호르몬은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 사이에 집중적으로 분비가 되는데요. 이 시간대에 숙면을 취하는 것이 취하지 않는 것보다 성장 호르몬 분비가 약 3배 정도 차이가 나죠. 동의보감에서는 신체의 근본이 되는 것이 인체를 구성하고 생명활동을 유지시키는 가장 기본적인 물질인 정이라고 하였습니다. 정은 신체보다 먼저 생겨서 몸의 근간을 만들기 때문에 정이 있어야 사람이 생겨날 수 있는 것이죠. 이 정은 오장육부에 다 들어있기 때문에 정이 모자라거나 없으면 사람 또한 성장이 더디게 됩니다. 간의 정이 튼튼하지 못하면 특히 눈의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어질어질하고 눈에 광채가 없어지며 폐의 정이 부족하면 살이 빠져나가 홀쭉하게 되며 비장의 정이 튼튼하지 못하면 이가 들뜨고 머리카락이 빠지게 되고 신장의 정이 견고하지 못하면 정신이 맑지 못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오장육부에 있는 정이 부실해지면 사람 또한 재구실을 하기가 힘든 것이죠. 신체의 근간이 되는 정을 보존하는 데 가장 중요한 장부는 신장입니다. 신장은 몸 안에 있는 수분을 관리할 뿐 아니라 오장육부에 정을 받아서 저장하는 기관이므로 정을 보존하는 비결은 신장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지요. 아울러 정을 보강하기 위해서는 음식을 골고루 먹고 인체 내에서 잘 소화 흡수되도록 해야 합니다. 오곡의 진액은 질 좋은 영양분이 되어 뼈를 구성하는 골수로 스며들어 골격을 튼튼하게 할 뿐 아니라 뇌수에 영양을 공급하여 머리도 좋게 만들지요. 하지만 모든 음식에서 정이 생산되는 것은 아닙니다. 황제나경에서는 입맛에 척척 달라붙는 달고 향기로운 음식은 정을 잘 만들지 못한다 라고 하였습니다. 담담한 맛을 내는 음식만이 정을 생산하기 때문에 어릴 적부터 담백한 음식을 섭취하는 것이 좋다고 하였죠. 맛이 담담한 음식으로는 벼, 보리,
조, 기장, 콩 등 5곡을 꼽을 수 있습니다. 요즘 아이들이 좋아하는 달고 자극성 있는 인스턴트 음식은 한의학적 관점에서 보면 입맛만 자극할 뿐 성장에는 좋지 않지요. 따라서 청소년기의 성장을 돕기 위해서는 신장의 기능을 강화하여 정을 보강하고 영양 많고 담백한 음식을 골고루 섭취할 수 있도록 소화기를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관점이라고 하겠습니다. 신장과 간을 튼튼하게 하는 구기자나 산수유, 모과차를 달여서 수시로 나누어 마시는 것도 성장에 도움이 되지요. 하지만 뼈를 튼튼하게 하여 성장을 돕는다고 하는 특정 음식을 집중적으로 섭취하기보다는 편식을 피하고 골고루 먹는 것이 우선입니다. 중고생들은 학교나 학원에서 밤 늦게까지 공부하고 돌아오기 때문에 실천하기 어려운 점이 있지만 성장 호르몬이 많이 분비되는 밤 10시 이후에는 빨리 잠자리에 들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성장판을 자극하는 줄넘기나 철봉에 매달리기 등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운동을 하는 것도 도움이 되지요. 이렇듯 여러 가지 성장을 방해하는 요인들로 인해 성장 장애를 일으키고 있는데 한의학적인 치료 방법으로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하시죠? 우선 성장 장애를 치료하기 위해 성장판 검사와 체지방 및 체성분 측정 및 체형 검사를 통해 아이들의 체형과 균형 상태를 살피게 되는데요. 성장판이 다칠 나이에 도달하거나 골 연령을 확인해야 하는 질환의 경우 정상적으로 성장판이 열려 있는지 엑스레이 검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비만도 및 바른 영양 상태, 근육량, 체지방량 및 부종 등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반복 검사를 통해 치료 과정 중에 성장 및 영양 상태를 비교 평가할 수 있죠. 그 외에 척추 검사를 통해서 경추, 흉추, 요추의 만국도를 확인해서 척추의 휘어짐을 확인합니다. 휘어진 상태의 척추는 정상적인 척추보다 키가 크는 데 있어서 방해 요인이 되기 때문에 휘어진 척추를 펴서 키가 크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추나요법을 시술하기 위해 척추 검사를 시행하는데요. 검사 결과를 통해 문제가 있을 경우 추나요법과 자세 교정으로 척추를 바로 잡아줍니다. 마지막으로 족부의 뒤틀림이나 평발, 까치발이 있는 경우 다리 뒤쪽 근육에 과도한 긴장을 유발하여 근육이 늘어나지 않으면서 척추의 성장을 방해하기 때문에 자세 보행 검사를 통해 확인을 하여 O자형, X자형 다리의 문제를 해결합니다. 한의학 고전으로 전해 내려오는 황제내경에 의하면 성장 부진에 대해 간병이라 하여 현대의학에서 말하는 식욕부진과 성장장애에 대해 최초로 언급되어 있습니다. 또 AD 601년경에 저술된 제병 원후론에는 성장 부진의 여러 가지 형태에 대해 자세하게 나누어 기록하고 있습니다. 수천 년 전부터 경험적으로 누적되어 온 한의학적인 지식이 오늘날 새롭게 재해석되어 적용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그 접근에서도 조금 색다르지요. 성장치료에 대한 한방치료의 최대 장점은 아이들의 전신 상태를 조절해 주기 때문에 신체의 균형적인 성장을 돕는다는 데 있습니다. 성장장애의 최대 원인인 식욕부진과 그 밖에 여러 가지 장부 이상의 유무에 따른 원인별 치료가 가능하다는 점도 장점이라고 할 수 있죠. 성장장애는 앞에서 언급하였던 검사 결과와 검진을 바탕으로 치료를 하게 되는데요. 성장장애에 대한 한방치료 방법은 한양요법과 침구치료 추나요법이 있습니다. 한양요법은 녹용, 파극, 골세보 등 자양분이 많은 보양약과 뼈와 근육을 강화시키는 오가피, 두충, 우슬, 파고지 등의 약재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부족한 부분과 지나치게 과한 부분을 조절해 주죠. 키가 크기 위해서는 먼저 몸에 경직된 근육을 풀어주고 성장점을 찾아 성장판을 자극해 주어야 하는데요. 이를 위해서 침구치료를 병행하게 되죠. 마지막으로 추나요법을 통해 휘어진 척추를 바로잡아 교정함으로써 성장 저해 요소를 제거하게 됩니다. 성장장애에 대한 한방요법은 부작용이 거의 없다는 것이 크게 장점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한방적인 치료 방법이
아이들의 신체, 전반적인 성장을 촉진하고 몸의 면역 기능 향상에 뛰어난 효과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이들의 균형 잡힌 성장 발육을 가능하게 하고 잔병 치레도 예방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안전하면서도 여러가지 장부를 고루 다스릴 수 있는 한방요법을 통해 아이들에게 웃음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